신라의 금성. 신라의 금성은 500년이나 신라의 수도로서 오래된 도성입니다. 왜 500년이라고 말한다고 이상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성은 500년 4월 기사가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라가 900년도까지 유지가 되었는데 500년 이후 400년 동안 금성에 대한 기사 한 줄이 안 나옵니다. 500년 4월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용이 금성정에 나타났다. 경도에 누런 안개가 사방에 가득 끼었다. 힘이 강한 무언가가 금성을 공격하여 파괴했을 가능성, 또한 빼앗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년대이면 많은 전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부영국에서 벗어나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551년에 고구려의 10군을 빼앗았다는 기사를 보면 그 이후에부터 고구려보다 더 강성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경상도 망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경우입니다. 신라는 대륙의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의 위치. 제가 생각하는 금성의 위치는 아주 이상합니다. 금성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살수원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전쟁을 합니다. 494년 7월에 살수원의 벌판에서 싸웠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기사를 보시면 살수는 평양 근처에 살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평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살수 위치입니다. 신라가 평양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위치여야만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중국정사 조선전을 보시면 수나라 수서에서는 신라를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조 위나라 때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고구려가 옥저까지 밀려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고구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신라를 세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영토 그리고 신라 영토 사이에는 옥저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당서를 보시면 신라는 한나라 때 낙랑 땅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 때 낙랑군 지역에 신라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당서도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 낙랑군 땅에 위치한다고 나옵니다. 북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 낙랑 지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한에서 동쪽의 영토를 분할하여 진나라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했던 시기는 246년입니다. 그때 신라가 나라를 세웠다라는 중국정사 조선전 기사 내용을 보면 알듯이 이때 신라가 점점 커져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신라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김씨가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미추 이사금입니다. 어머니는 박씨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란이나 전쟁으로 신라를 장악한 것이 아닌 기사 내용에 있듯이 전 왕인 첨예 이사금에게 아들이 없어서 미추 이사금이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김씨의 권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동에서 살던 김씨 가문이 고구려 동천왕을 따라 피난을 하여 옥저로 왔다가 신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당고 김씨 부인묘 지명을 보시면 김씨는 전한 시기에 출사를 하였다가 전한을 멸한 신라라와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동으로 도망을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씨 사람들은 전한 시기에 한나라에서 살다가 신라의 왕망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신나라 멸망 후 도망을 쳐서 요동으로 와서 살다가 조조 위나라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 동천왕이 옥저 지역까지 밀렸을 때 김씨들도 같이 옥저로 피난을 하였고 잡히면 다 개죽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를 반역해서 신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피난을 하여 옥저로 왔다가 옥저에서 신라 쪽으로 더 도망을 가서 이 지역에서 눌러 살다가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 왕위에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을 봅니다. 246년에서 262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신라를 이 기준으로 많은 기사가 쓰였다고 보입니다. 옥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라. 신라 초기에는 금성이 있었고 금성과 월성이 있지만 월성은 금성의 동남쪽에 있다는 말만 있을 뿐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교주도에는 금성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성군은 고구려 때 모성군이라고 하고 신라 경덕왕 때의 익성군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고려사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자 한다면 조선에서 고려사를 이렇게 편집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삼국사도 마찬가지로 이성계 조선에서 수정을 많이 했으니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주도 금성이 신라의 금성.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아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년 이후 금성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자꾸 금성을 공격합니다. 왜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라나 백제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외교에 대한 기사가 다입니다. 외병이나 왜구, 외인 등의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 외인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요동 요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 큰 호수나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 숨어서 살다가 무수로 나와 노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듯합니다. 한서지리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낭낭의 바다에는 외인이 있는데 100여 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외인이라는 말과 낭낭의 바다라는 말을 합니다. 큰 호수에서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듯합니다.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신라는 한나라 때 낭낭군 지역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낭낭군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거나 낭낭군이라는 지역 안에 걸쳐 있는 신라, 아니면 낭낭군 안에 신라 수도인 금성이 있어서 그리 불리워졌는지 모릅니다. 신라는 최소한 한나라 때 낭낭군 지역에 접해 있거나 겹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수의 위치는 평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강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살수원 벌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수의 상류인데 벌판이 있다. 그곳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전쟁을 했고 더 신기한 것은 백제가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목에 살수가 있는데 백제도 올 수 있고 신라도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고구려도 올 수 있는 곳, 한반도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는 고려 때 교주도라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산악 지역입니다. 궁예가 나라를 세운 철원군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 평양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살수, 신라와 고구려가 전투를 벌였던 살수원 벌판, 그리고 백제가 도와주었던 곳, 이 살수는 단 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의 살수를 마구잡이로 비정을 한다면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라 살수, 을지문덕 살수가 같은 지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살수는 평양 근처에 있는 살수가 맞고 단 하나뿐인 곳으로서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라는 한나라 때 낭낭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나가 대제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백제와 항상 견제를 하면서 서로 도울 때는 돕고 싸울 때는 항상 싸웁니다. 왜곡이라는 곳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기사 내용에서는 왜곡과의 전쟁은 한 적이 없고 외인이나 외병 그리고 왜구 등이 나타납니다. 그 시절 왜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해적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왜곡은 신라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제 동남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낭낭 근처에서 생활하던 외인들과 왜곡들은 다른 존재이며 같은 단어인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왜곡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았고 외인은 그냥 해적이나 산적입니다. 화하족들의 산적이나 해적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